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을 정확하게 7월 7일 명불허전 이슈 브리핑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친한계 인사들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는 것과 실제 징계가 결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까지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를 둘러싼 가장 큰 특징은 징계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던 친한계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선대위원장과 일부 중진위원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선거 패배 이후에도 당의 단합보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이유 등을 들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징계를 요구한 당원들의 주장입니다. 윤리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에게까지 징계 요구가 제기됐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내 권력 구도의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당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당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놓고 개파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는 단순한 징계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조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윤리가 어느 선까지 징계를 확대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친한계 인사들만 징계한다면 개파 편향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비주류 인사들까지 징계 대상으로 검토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강한 징계를 내릴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친다면 윤리위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번 논란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징계 요청을 받은 대권주자라는 정치적 이미지는 당분간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윤리위가 징계 요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보다 당헌 당규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몇몇 인사에 대한 징계를 넘어 국민의힘의 향후 권력 구도와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윤리위의 칼끝은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징계 요청은 실제 심의 대상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친한계와 비주류를 둘러싼 갈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불허전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